다시 좀 돌아가는데 1966년에서 76년 사이 문화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근데 요 전에 제가 한 가지 요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문화 대혁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중국을 이해하고 또 중국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위해서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요, 중국을 스마트폰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10년 동란이다. 왜 66년에서 76년 사이입니다. 모택동이 1949년 10월 1일 신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신중국이라고 합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중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과를 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58년부터 해서 대약제 운동을 시작합니다. 네, 그 당시 어느 정도 실격화되어 있었던 분이 모택동이 야, 저 참새는 해롭지 않느냐고 말 한마디 던졌죠? 중국 그 넓은 땅덩어리 참새 한 마리도 다 죽였습니다. 두 사람을. 그럼 참새를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해충들이 들었겠죠? 농사 안 돼요. 3천만 명입니다. 기록이 나옵니다. 3천만 명이 아사했어요. 신 참새 해롭다고 말 한마디 다 죽여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유속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김석병이 그때 등장해서 야, 너 잘못됐다. 우리가 나라를 이끌겠다 해서 모택동이 주석집에서 물러납니다. 물러나서 끝나면 되는데 모택동이 학벌은 그 초등학교 중퇴예요. 근데 이 양반은 정말 큰 사기 자치통감하고 사기가 있죠. 상하천에서는 역사적으로 최고죠. 이 양반이. 어떻게 분리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죠. 좀 전에 말씀드린 쇠는 빨리 형태적 무릎 배를 엎을 수도 있고 띄울 수가. 그러니까 자치통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기다린 거예요. 그럼 나는 다 물러나고 정치에서 물러나겠다. 그 대신 우리 애들 교육을 우리 중국 인민의 애들 청소년 교육을 내가 시키겠다. 아니다. 근데 교육을 시킨 거예요. 청소년 교육. 우리나라 치면은 그 옛날에 그 보이스카우트 같은 어린애들 있죠. 사상교육을 이제 담당하게 돼요. 그렇게 담당한 애들이 나중에 온 거니 홍위병이 되어버립니다. 모택동이 사람을 많이 죽인 거 가지고 이제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요. 이제 상해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서 반동부자 색출작전이 일어나면서 홍위병이 등장해서 어떻게? 이게 붉은 성의 그 그림이라는 뜻이에요. 바꿔졌습니다. 이 홍위병들은요, 그 나이 가지 않습니다. 작은 나이는 7, 8살. 많으면 17, 18, 19, 요 정도. 생각 없죠? 시킨 대로 모든 걸 하게 되는 거죠. 북경대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학자들이 많이 죽게 되는데요. 그냥 혁명적, 예를 들어서 어지린자의 이름이 들어갔어요. 어지린자는 공작, 노르웨이에서 나오는 거죠. 육아 부정해야 되거든요. 유교 부정해야 돼요. 넌 이름에 왜 어지린자가 죠? 그거 가지고 해죠. 미쳐버립니다. 이게 문화대혁명의 시초가 되죠. 그 내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 또 저기, 공농립다시소이라는데, 공농병 대학생 그냥, 공인, 농민, 병사, 그분을 얘기하는 거죠. 대학생들. 이게 무슨 뜻이냐. 중국은 지금 이제 가오카라고 해서 우리나라 대학 그 수능 시험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1978년 이후에 부활이 됩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할당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사천성 성도에 살아요. 제가 지역에 다 공부 잘해요. 처음 들어가는 일이 없어요. 그 지역마다 할당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국경대, 중국의 사대대학이 국경대, 청와대, 상해 복단대, 남경대학이 있습니다. 혁명 정신만 좋으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66학번부터 76학번은 다 같지 않는다. 중학교를 다니고 이제 혁명정신이 투철해요. 그럼 국경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누가 가르쳐요? 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수를 다 끌어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이렇게 공부했던 사람들이 어디냐? 지금 중국 학계에 있는 거예요. 다 없습니다. 수능 없어요. 혁명 정치만 추천하면 다 되는 거고, 국경대 그 당시 총장이나 석이
20대 사람들이 다 했어요. 뭘 합니까, 20대가? 이들 한 게 뭐야? 농사짓다 온 거야. 농사짓다, 마음속도 어른이라 못해도 책자에서 잘 배우고, 또 와서 하는 거예요. 전체가 뒤집어졌겠죠? 그렇게 중국이 10년 동안 한 거죠. 이때 우리가, 한국은, 경제개발 5개년 개혁, 2차 개혁 들어가면서 수출 드라이브 문제하고, 그다음 아시아의 대만이 튀기 시작하죠. 여러분, 참 제가 중국에 처음 갔을 때요. 93년 1월 달에, 2월 달에, 좀 중국 가면서 이제, 중국 사람들 만났어요. 걔네들 주선이 없어요. 우리 주선은 돌리죠? 왜 돌리니? 도대체. 아, 우리 예의 알아야 돼요. 묻죠. 아, 요거만 하면 돼요. 담배 등을 두들기는 예의가 중국 사람들. 아버지한테 담배를 달래요. 이런 천하에 할아버지 거 뺏어끼고 문화 대립 때 없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중국이 안 그랬어요. 장유유사가 존재하고 설거울이 있었습니다. 그거 문역대가 없으니까 다 필요 없는 거다. 중국 여러분 이제 곳곳에 유적지 가다 보면요, 이 머리 나가고 이렇게 다 있어요. 이거 다 떼간 거예요, 문역대. 떼가서 팔기다 없애버린 거예요. 지금 이제 공자원에다가 중국이 자기네들 사상문화를 전파하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에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공자의 거의 상동성 곡부입니다. 취부, 곡부현이라고 있는데, 거의 공자 무슨 있어요. 공자 동상에 머리를 딴 사람이 누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머리를 쓴 사람이 북경사범대학 학생들이에요. 북경사범대학 학생은 서울 사대랑 똑같죠? 걔네들이 제일 먼저 가서 한테 공자를 쓴 거예요. 공자 부정에 못 대통령이 있어요. 필요 없다. 그래서 중국에 가면 어떻게 지금 많은 유적지들이 전부 다 형상이 없어졌다는 거죠. 문화한 대행력. 다 부시는 거죠. 구세계. 옛날 세계는 다 부셔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자 하는 게 그 당시 문화대변식의 1960년에서 70년 사이에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과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제가 93년에 가고 93년 걔네들은 그 추석을 그 의미를 별로 안 둡니다. 우리는 이제 중추절이라고 다 중추지혜고 하고 있는데 걔네들은 춘지혜가 제일 크고요. 구정이 제일 크고 그 다음 게 중국의 그 국가 권리일 10월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쌍십절이라고 있습니다. 쌍십절은 대만국입니다. 대륙 사람들한테 쌍십절 제대로 얘들한테 한 대 맞죠? 무시하니까. 그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성립한 날하고 그 다음에 노동절 5월 1일. 그래서 이때 한국에 지금 많이 오고 있죠? 춘지에 또 구정 때 5월 1일 노동절 때 10월 1일. 연이에요. 일주일 이상 지금 많이 주는 거 옛날에 2주 놀고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만든다 해가지고 그 당시 인간을 완전히 부정했고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지식인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게 사진이 많은데 다 보이기가 힘들었지. 너무 많다. 불러줘서 죽죠. 등소평이라면은 그 당시에는 실제 그 당시에는 이제 유배를 당했었죠. 유배를 당했어도 어쨌든 등소평이 한 성과인데 등소평 자신을 건들면 안 돼요. 등박병이라고 했어요. 등소평 아들인데 북경대 나는데 북경대 화학로에서 홍위병에서 밀려서 다리가 하나는 소아머니가 됐죠. 왜? 니네 아버지가 수정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주 많죠. 하다못해 권력에 있었던 식구들도 그랬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자고 있다 끌려나와서 맞는 거예요. 두들겨 맞고 형태로 맞고. 중국이 아무리 문화대혁명을 좀 터뜨리면요 아주 큰 문제가 생겨서 지금도 묶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대혁명. 자, 이때 지식인들이 어떻게 샹샹 이게 무슨 말이냐? 사냥을 고향으로 내려보낸다. 지식인들 배우는 사람들은 배운 일을 해야 돼요. 물리학자는 물리를 해야 되는 거고 역사학자는 역사를 해야 되는데 니들 배울 거 필요 없다. 어디가 고향으로 다 산에 올라가고 농사지어 북경대 그 당시 못된 교수는 다 아는 사람들 동네에서 똥 터놓은 거예요. 뽑아가지고 다 겁을 주고 너 사상교육 시킨다고. 이게 10년 동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어요, 자살하고. 유명한 학자들이 다 죽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중국,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중국이 현재 이루어지는 중국 학계에 많은 분들이 이 당시에 대학을 다녔다는 사람들은 다 가짜라는 거죠.
지금 50대 중반 이상들 되는 사람들이에요. 소작권은 가짜입니다. 이게 즐거워요. 사실 즐겁지 않겠죠? 네, 저 같은 경우는 거기서 시간을 들었어요. 이렇게 식사하다 뭐 그러셨어요? 뭐 하셨어요? 나 그때 또 컸어. 즐거워요. 10년 해보세요. 죄도 없는데. 책 같은 건 다 불살이고요. 이게 중국이었어요. 이게 60년에서 76년 사이. 그 다음에 중국이 개혁개방을 들어가는 거죠. 왜? 모택동이 죽으니까. 모택동이 죽고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이제 개혁개방했을 때 용의 비상. 그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는 용의 후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역사에서 용의 비상이라고 제가 썼는데, 개혁개방을 하게 되죠? 민이 시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먹는 것이 하나이다. 제일 중요하게 먹는 것이다. 중국 사람으로 만나자. 먼저 먹고 얘기하자. 먹자. 실험해요. 먹었어? 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보면 이제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있는데, 중국 사람하고 있는데 돈을 똑같이 줬다. 그럼 미국 사람은 부동산 보러 간다. 그리고 한국 사람은 옷 사러 간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일단 먹으러 가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중국의 요커, 여행하는 사람 요커라고 하는데 그분들 어디로 보면 한참게 보이는데 잘 보세요. 부자예요. 먹는 거 보고 티가 나요. 우리 담배값 인상 이번에 4,500원 무조 올린 거죠? 중국은 이미 그전에부터 한국보다 2만원, 한 갑에 2만원대 사는 데가 있습니다. 한 갑입니다. 물론 싼 거는 한국 돈으로 500원, 300원짜리도 있고 먹고 입에 들어가면 최고로 치는 거죠. 자, 좀 전까지 해서 중국이 그렇게 힘들었어요. 신중국을 만들어놨는데 대학시내에서 아사자가 늘게 되고 그 다음에 문화 무력 때 사람들 굳이 많이 죽어나갔고 모택대 교수 떠나서 등석에 올라가는 거니 먹는 게 최고다 맞는 말이다. 그 다음에 그 장리시 얼질 이제라는 말인데요. 이게요. 관포지기 아시죠 여러분? 관중과 포스가의 우정얘기. 관중한테 포스가가 없었다면은 오늘날 관중이 그 당시에 큰 나라를 못 만들었죠. 아주 재밌는 일화가 그 얘기를 하죠. 서로 원수죠 사실은. 포스가 자기 주군한테 관중을 초청하려고 이게 저거랍니다. 밀어줍니다. 그러니까 그 포스가 주군이다. 너 왜 이러세요? 너 니한테 원수하니까. 저를 쓰시면 한 나라를 갖게 되면 관중을 쓰면 천하를 갖게 됩니다. 이 말을 하죠. 이 관중이 관자라는 책을 씁니다. 이 관자책에 처음에 나오는 게 장리시 얼지리지에 곳간에 양식이 가득 차야지 예의를 알게 된다 이거죠. 먼저 배가 불러야 된다. 먼저 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거칠 필요 없다는 거죠. 이 얘기를 들고 나서 중국이 어떻게 되는 거니? 그때 논쟁이 들어가요. 중국은 사회주의잖아요. 사회주의냐, 싱스, 우리 성이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네. 이제 자본주의 길을 안 가면 굶어 죽겠어요, 중국이. 논쟁을 붙이죠. 이때 어떤 게 나오면 사회주의 특색의 시장경제가 나오죠. 등소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본주의도 계획경제가 있고 사회주의도 시장이 있다 이 말을 하죠. 시장경제가 자본주의 논리고 계획경제라는 것은 사회주의 논리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시절에 그런 게 있잖아요. 5개년 계약, 계획경제 들어갔었죠? 자, 흰 고양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흰 고양이는 귀마오, 말마오는 흰 고양이는 검은 고양이는, 검은 고양이는 흰 고양이는 귀만 잡으면 된다. 경제만 잡으면 된다. 사회주의냐, 자본주의 필요 없다. 경제부터 잡자. 해서 중국이 오픈하게 됩니다. 이게 1978년에 오픈하게 됩니다. 근데 오픈돼가지고 그냥 돈이 들어옵니까? 아니죠. 이 대돈, 그 돈의 금융 물줄기 틀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화교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하고 식사할 때 물고기 드시는 거 아시죠? 우리는 뼈 바르다 뒤집어 엎어버리죠? 중국 사람들 엎으면 난리 납니다. 배가 엎어진다는 거죠. 숟갈들은 절대 엎어놓지 않습니다. 네. 1404년에 정화, 명나대 정화가요, 원정을 원정을 떠납니다. 중국의 화교가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배타가 달려갑니다.
너무 살기가 힘들어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고 혁명하고 주고받고 하는데 라오가 있어. 우리 인민들한테 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못 살겠다. 나가자는 거죠. 생활력이 대단합니다. 한때 그런 말이 있었죠.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하고 돼지군이 들어갔었어요. 제일 먼저 태어난 게 일본 사람이고, 제 얘기 아닙니다. 두 번째 태어난 게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한참 기다렸죠. 돼지가 튀어나옵니다. 중국 사람하고 털을 잡고 산대는 거예요. 이게 돼지가 들어가 이 뜻이 아니에요. 생활력이 대단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자기가 들어간 큰 곳에 들어가죠. 그 나라 사람 반드시 중국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일본에서 90년에 이제 동경에 살았는데, 그때도 아르바이트를 해도요, 한국 사람 나올 끝이에요, 그냥. 중국 사람 하나도 그냥 반드시 이 친구가 귀국하면 그냥 다시 중국 사람입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이 전 세계 화교 네트워크가 15세기 초부터 형성되는데 그 500년이 넘는 화교 네트워크가 다 동원이 되는 거죠. 개혁되면서. 그게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용임상할 때 두 번째 조건이 그 대만 문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만은 그 중국 사람한테 대만하고 기분 많이, 대만 사람한테 대만하고 기분 나빠요. 대만이 대만 성이에요. 타이완성 대만 성이 됩니다. 중국이 하나의 성이에요. 근데 여기는 중화민국이라고 하죠, 대만. 이 대만의 만세를 거쳐서 건너간 사람이다. 대만은 원래 중국 영토가 아니고 고산족이라고 그 소수민족에 이스라엘로 대만을 지배했던 원주민들이 이거 청나라 때 중국에서 사람을 보낸 거죠. 정성국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거 무력으로 뺏은 거죠. 그리고 나중에 장개석이 도망가면서 대만으로 사람들 데리고 가죠. 그때 대만하고 마주 보고하니까 독거성 쪽에 많은 사람들이 대만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중국에 오픈하면서 수많은 자본을 가지고 중국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중국 개혁대만이 성공하게 되는 거죠. 참고로 중국이 개혁해버릴 때쯤에 우리 한국을 그 당시에 뭐라는 거니 신흥개발도상국가에서 그 아시아의 네마리움이라는 소리가 나오죠. 대만, 홍콩, 싱가포르, 중국입니다. 대만, 중국이, 홍콩, 중국이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는 영국의 검증제도가 있었죠. 90년에 돌아가게 되면. 대만, 홍콩, 싱가포르, 중국이죠. 한국은 한국만 한국이 되는 거죠. 아시아의 네마리움. 결국 중화경제권에 편입하는 걸 70년대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개혁해나가는데 중국의 기본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실용주의. 대단한 거죠, 실사없이. 우리 정혜영 선생님도 강조하셨죠. 중국에서 이제 노장 사상이 있고요. 그리고 도교, 우리가 이제 선이라 유불선에서 선을 얘기하는데, 선이 있었고, 그 다음 유가를 얘기하는데요. 사실 제일 멋있는 게 노장 사상이죠. 근데 그 실용적이지 못하다고 중국에서 평가를 하고, 도교는 지금 중국에서 산적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중국 사람들의 정신문화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유가예요. 실용주의. 공자의 제자 중에 공자의 굉장한 경제적인 서포트를 받은 자로 아시죠? 공자가 이제 천하 주유를 할 때 자로가 없어서 움직이지 못해서 자로가 쫓겨나게 자금을 내주죠. 자로가 한번 묻죠. 공자님, 귀신에 대해서 묻죠. 귀신이 쫓겨납니까? 귀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为智生言致死. 야, 내가 삶도 모르는데 죽음을 어떻게 하느냐, 귀신을 어떻게 하겠느냐. 현실에 자기가 낯설 때로 생각하지 마라. 좋은 놈은 석사가이라. 오늘 저를 듣고 때문에 오늘 죽었어요. 아니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논어를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중국 내부에서 해석하는 논어는 가장 실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중국 사람들의 그 문화의 가장 기본적인 컨셉이 뭐냐면 논어 실용주의 정신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참새가 아무리 작아도 오작품뿐 있다. 있고 없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실용주의. 그 실용주의 정신의 기치를 가지고 중국이 개혁개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등소평은 대단하신 분이죠. 1m50인데 이 사람이 사청성
네, 성도 출신이죠. 네, 사천성 성도, 이름이 성도입니다. 정두라고 얘기하는데, 네, 굳이 배운 걸 좋아하죠. 사천성이라는 게 원래 강이 4개라 사천성이죠. 강이 4개 얼마나 문자가 풍부하겠습니까? 배운 걸 되게 좋아하죠. 7.8개. 모택들이 제일 싫어했어요. 미워요. 축가를 보내고, 저기 보내고, 귤을 항상 끌고 오죠. 등소평이 없으면 오늘날 중국이 이렇게 안 돼서 중국 사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개혁개방의 종설계사라고 얘기하죠. 이 양반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만들게 됩니다. 이 양반이 얘기하는 게 자본주의도 계획이 있고 사회주의도 계획이 있다. 그래서 중국을 먹고 싶은 양반인데 전략이 있습니다. 정식 전략. 먼저 한 거점 도시를 발전시키죠. 거점 도시 발전을 연결시킵니다. 이게 선전략. 그 다음에 연결된 도시끼리 또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정성연 전략이 등소평이 개혁개방하면서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이죠. 또 하나 신천이라든가 주해라든가 산도라든가 샤먼 이게 전부 다 남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여기서 남쪽에 치우쳐는 무슨 얘기 뭐니? 그 홍콩하고 가깝다는 얘기예요. 자본주의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중국 경제가 남쪽에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이 연안 도시하고 마지막으로 내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개혁개방 시대에 중국의 그 경제개발이 있고요. 요거는 롱이런 이거는 우리가 알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에서 제일 먼저 부정하는 게 뭐냐면 자본가입니다. 자본가인데 중국이 상당히 재미있는 게 이 양반은 붉은 자본가라고 칭하면서 모택들이 잡아요. 롱이런 지금도 롱 시장이 대단합니다. 중국 중심그룹이라고 해서 상당히 대단하고요. 이번에 아버지 때부터 시작이 되죠. 방직업, 우식, 무성이라는 도시인데 거기서 방직업, 그리고 20세기 초에 중국 전체의 그 밀가루 29%를 얘네 이쪽 그룹에서 생산해서 팔았죠. 상해 군법, 이 양반 집안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1949년 신중국 공산당이 들어서면서 그 아버지한테 다 나가요. 이 양반은 민족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래서 남습니다. 남아서 50대 초기에는 이 양반이 상해 부시장도 하고, 나중에 98년인가, 이때는, 93년에서 98년 사이는 국가 부시속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세요? 공산당은 절대, 자본가는 그 당에 입당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있어야 돼요. 중국이 유도리가 있다는 거죠. 사회주의 경제에 자본이 들어가면 안 돼요. 유도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50년, 어떻게 보면 옆이죠? 이게 등소평 옆인데. 그리고 이 양반도 그 문화대행정, 그 전에 대학 지금도 문화대행정인데 이 양반 죽을 뻔했어요. 그때 무조건 죽였어요. 죽을 내라지 살려줬죠? 살려줘가지고 나중에 등소평이 78년에 개혁개방을 하고 79년 1월 달에 이 양반이 그 CITIC 그룹을 만들죠. 여러분 그 2008년에 그 북경 올림픽 할 때 그 강장 전체 광장 있죠? 스타디움. 이쪽 그룹에서 쓴된 거죠. 중국이 개혁해서 처음 돈줄이 이 양반입니다. 해외 자본들 이 양반이 다 끌고 오죠. 북한의 모든 사람도 그 롱이런이 하면서 손대지 마라. 해가지고 경제를 좌지우지합니다. 중국이 개혁해서 하루아침에 돈 번 게 아니죠. 이렇게 너만큼은 자본주의식으로 해도 우리가 인정해 주면서 중국 경제가 성공하게 됩니다. 자, 중국이 이제 78년에 개혁개방이 되면서 그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서 중국의 개혁개방의 후유증이 나오게 됩니다. 부자, 첫 번째로 상농분쟁. 중국은 너무 국가예요. 그래서 그 쌀도 사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에 이렇게 해서 아직 쌀 시장 개발 안 했었는데요. 쌀이 한국의 10분의 1 가격입니다. 아,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과일이죠. 과일은 상상도 못하겠어요. 아시죠? 여러분, 우리 여기 문화재 식당 말고요. 밖에 사회 나는 식당들의 김치 다 중국에서 만들어서 와가지고, 여기 사는 분들 다 고춧가루 너무 싸요.
제가 93년에 처음 중국 가서 저도 그때 잡채하면서 해먹었는데 잉어 한 마리에 150원, 200원이었지만 너무너무 싸죠.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 농민들이 이 개혁개발 이후에 농사짓는 것도 어떻게 공장에 나가면 돈이 더 되는 거죠. 다 버리고 나갑니다. 이 집안이 안 되고요. 그게 끝까지 가지면 되는데 2008년도에 미국에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시작이 돼서 중국에 엎어오죠. 그래서 중국 강동성에서 만드는 인형이 미국 가서 팔다 안 팔려요. 문제이기 때문에 안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강동성 공장들 문 닫죠. 그럼 거기 있는 노동자들 어떻게 해야 돼요? 집으로 갈 때 집에 갈 봉투도 없어요. 사회에서 허물이가 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농민이 한둘입니까? 9억이에요, 9억. 거기다 이 해마다 나오는 그 농민공 이외에 또 도시에 가가지고 한번 기회를 잡아보겠다 나온 사람들 매년 2천만씩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로. 이러한 문제들이 중국에 이제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이제 실이라고 하는데, 사실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이렇게 없었어요. 실후모, 실란파, 실마이파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공짜가 어디 있어요? 국가에서 다 주는 거예요. 졸업하면 직장 안 배해주지, 결혼도 알아서 시켜주지, 결혼 좀 주지, 애는 하나만 나면 되는 거고요. 교육 국가에서 다 시켜주지. 기업 국어기업이에요. 다 집줘요. 근데 지금은 안 줘요.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지금 상당히 혼란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대학교 졸업하면 나는 기술 배우고 나왔으면 취직인데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실업자인데. 그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중국은 상대적으로 그 부부가 다 봅니다. 그리고 여건이 한국보다 더 신장이 되죠. 그것만큼 상당히 선진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학부 때 그 지도교수 집에 놀러 가고 하면은 지도 교수님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러세요? 사모님하고 싸웠어요. 아, 난 내 손님이니까 내가 해야 돼요. 사모님 저처럼 틀리고 있어요. 틀려요. 그리고 여권 시장을 누가 있냐? 노트병이 하는 거죠? 남에서 평등하다. 굳이 올리고. 그래서 저희 노트병이 여성 짓을 많이 얻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이 사회주의 체제가 아닌 자본주의 체제에서 보면 차초 사회 노예가 됐다는 거죠. 처음으로. 집 사요. 은행에서 대출 받죠?房地产 노예. 방의 노예다. 부동산 노예다. 이런 말이 주로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웬만한 젊은 사람이 30대 초반 되면 집 차 다 있어요. 북경은요, 제가 13년 다는 사람인데, 순환 들어갔어요. 외곽 순환. 얼환, 쌍환, 스환, 2환, 3환, 스환, 순환 들어가 7, 8개가 있는데요. 차 번호판에 따라서 그 안에 중심으로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게 있어요. 우리는 오토바이 타고 못하는 시내 중심으로 다 가죠.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차를 먼저 사는 게 아니라 번호판을 먼저 사야 돼서 안 돼요. 상해는 이미 이전부터 시작이 됐고요. 차는 많아요. 번호판 있어야 돼요. 번호판을 먼저, 번호판도 한국도 몇 만 원이냐. 내 100만 원이에요, 번호판만. 우리는 15,000원이니까 해주잖아요. 네.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차들이. 그러니까 90년대 저희가 다닐 때가 저는 자전거였죠. 지금 그 자전거 타는 인구가 차로 바뀌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예가 많죠? 공예 많은 것같은 사람들이 제일 들어오는 거예요. 무지 좋은 거죠. 자,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게 됐고요. 이상한 소리가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 한국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청나라가 망하면서 중국은 손중산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손중산이 중화민국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10월 10일 날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11년에 중화민국을 만들고 1912년에 뭐가 되는 거니 중화민국인데 이게 오늘날 중국에서 구중국이 됩니다. 중국이 두 개입니다. 개념 알아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구중국이 되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이게 우리가 중공입니다. 중공이 신중국.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신중국 왜 중국이 새로운 중국이었느냐? 아니죠. 옛날 중국하고 중국하고 바꿉니다.
20세기 초에요. 서양이 밀려오고 일본이 와서 만주국을 잡죠. 만주국을 만들고 여러분 마지막 라스트 엠페라 마지막 황제 보셨어요? 구이. 이게 일본 애들이 만든 괴뢰 정부죠. 일본이 중국의 반을 먹습니다. 이 과정에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만들어서 중화민국을孙中山이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 대립인 게 장개석이 됩니다. 더불어서 여기는 미국의 지지를 받고 자본주의 체제로 가게 되고요. 이쯤에 소련에서 코민테른을 조직해가지고 중국에 와서 중국을 공산화시키려고 합니다. 여기서 진독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국경대 총장을 나오게 되는데 재밌는 게 이게 딴 데는 진독수는 국경대 총장하고요. 모택동 국경대 사서 보조에 있었어요. 천하를 잡은 거는 모택동이 잡았죠.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상당한 분인데 나중에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항일 전쟁이라는데 일본의 항거하다 일본을 밀어내서 항일 전쟁을 할 때 이孙中山장개석이 만든 게 국민당이 되는 거고 모택동이 만든 게 공산당이 되는데 국민당하고 공산당이 합작합니다. 국공합작이 나오는 건데요. 국공합작이 돼가지고 일본 애들을 밀어내요. 근데 이 합작을 1차, 2차, 2번 합작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싸울지언정 잠깐만 우리 세 번째 없애고 하자. 똑똑하네. 그래서 제1차 국공합작, 제2차 국공합작에서 일본하고 끝난 다음에 다시 어떻게 돼요? 다 나갔는데 우리끼리 싸워야지 싸우게 되는 거죠. 닥터지게. 싸워서 어떻게 되는 거니? 국민당이 밀려납니다. 미국에서 무기하고 좀 갔다가 그 다음날 무기는 다 공산당에가 있었죠. 국민당이 투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장개석이 쫓겨나면서 중국에 있는 그 수많은 유물들을 가지고 어디니까 대만으로 가죠. 그 대만으로 가는 게 오늘날 중화민국이 되는 거고요. 대륙에 남아서 장정하면서 모택동이 장개석에서 꾹 쫓겨다니죠. 그래서 연안정부까지 가서 연안 정부 도시를 잇다 거기 세팅해준 사람이 모택동이 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 세팅해준 사람 오늘날 슈진핑이 아니고 슈진신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슈진핑이가 국가주석됐을 이유가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모택동 가장 힘들었을 때 세팅해주는 거예요. 그거 아까 말씀드렸죠. 우물물 마실 때 절대 우물 판 사람 있지 않습니다. 혁명 원료 때 이후 자식 때까지 해주는 거죠. 자, 이래서 중국이 대륙이 있고 대만이 있고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에서 그렇게 안 하죠. 타이완 성, 대만 그게 하나의 성의 일부이라고 얘기해요. 그 문제가 지금 계속 둘이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고 또한 홍콩은 남편전쟁 이후에 홍콩이 영국한테 뺏겼었죠. 이게 이제 97년에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러다 재밌는 게 등소평 살아있을 때는요. 그랬어요. 그래서 와서 한번 등소평이 내 나라 땅인데 내가 밖에서 안 갔었죠. 근데 결국 등소평이 죽은 거는 97년 2월까지 죽었고 97년 7월 1일날 홍콩이 코이베이 돌아오게 되죠. 결국 못 보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99년에 마카오가 포르투갈에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마카오나 홍콩을 어떻게 중국이 이구어야 원 컨트리 투 시스템이 되는 거죠? 나라는 하나다. 그러나 너희 자본주의는 인정하겠다. 앞으로 50년 동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작년부터 이제 홍콩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났죠. 노란우산 사건부터 민주화 가고 싶은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독일됩니다. 이 문제에 그런 점이 있고 대만도 그렇게 흡수하겠다는 거예요. 흡수해서 대만도 이 시스템으로 자본주의로 가라. 그래서 나라가 하나로 가는데 대만이 싫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서 그럼 우리는 한중수교가 1992년 8월 24일에 되는데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대륙은 공산당인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화교가 어떻게 오실지 제가 말씀드렸죠. 이모블란 이후에 원스카이가 한국 사람 데려오죠. 이 화교의 원래 근정은 전부 다 산동이죠. 그럼 이 사람들의 여권은 어디로 나와야 돼요? 중국으로 나와야 돼요. 아니에요. 중화민국 여권입니다. 대만 거죠. 여권. 그거는 전부 산동인데요. 왜? 우리는 여기가 국교를 끊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데 한중 수교가 되는데요.
20여 년 아주 불평등한 게 원본이 중국에는 두 나라에 원래 중화민국이 있고 중국이 있고요. 그래서 얘기가 중국을 대륙, 이제 걔네들께 대륙이나 중국 이렇게 얘기하고 대만은 타이완이라고 합니다. 자유중국이 자유중국, 중화민국. 걔네 싫어하죠. 근데 중국하고 우리하고 얘기할 때 그런 거죠. 중국이 내게 하나, 무조건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중국, 그리고 대륙이 중국을 인정하고 대만을 버렸죠. 그리고 우리가 교양을 갖게 되는 거고, 중국에서 우리 한 번도 두 개잖아요. 그럼 니네들 우리 하나로 원래 아니죠. 한국은 수국한 줄이죠. 북조선이 있고 남조선이 있고. 지금 북한 남한 얘기해서 초창기 90년대에는 북조선 남조선 했어요. 서울도 최근에 된 거죠. 21세기에 서울이랑 서울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 전까지는 서울이 한성이죠. 한청. 무지인종 있어가지고 온 거죠. 중국 사람들의 삶에서 아직도 너희 조선반도는 아직도 우리의国이라는 생각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자, 대만 국기 내려가 한국 수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중화민국을 버리게 되는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씁쓸한 게요. 1910년 4월 13일이 한국의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차 대전 전까지 김구 선생님이 중경을 갔을 때까지요. 엄청난 많은 물자와 군사적인 지원을 받을 때 장개석 국민당 정부가 해줘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죠. 공산당은 등을 돌렸었어요. 근데 그래서 냉전 시대에 거쳐서 중국은 공산화가 되고 중화민국이 자유중국으로 됐을 때 우리가 끝까지 내려가 가는데 우리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중국 사람들 기억하고 있죠, 이 부분? 자, 그 다음에 북중관계 한번 설명할게요. 1950년 6월 25일 날 우리 6.25 전쟁이 일어나죠. 여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중국과 한국 관계 입장에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은요, 49년 10월 1일 날 이제 중국이 이제 공산화 시켰잖아요. 그 다음 주에 대만 시작을 했어요. 그 대만, 타이완, 맞은편 바다 건너에 샤만, 함원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군사력이 습격이 있었죠. 이때 터진 게 김일성이가 스탈린한테 가가지고 나를 도와줘가지고 6.25가 터지죠. 그래서 그 병력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위가 남한강을 치고 올라올 때 중국이 그러니까 6.25하면서 중국이 대만이 이미 중국의 흡수가 된 겁니다. 그 대만 수단에서 병력이 이제 쪽으로 올라와가지고 압록강을 넘어가고 치고 내려오게 되는 거죠. 중국한테 상당히 아이러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김일성이 처음에 모택동한테 갔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적기다. 지금 단도하고 통일시키자 했을 때 모택동 거부를 했던 게 그거죠. 나 그 말고 나 내일이 더 급해. 나 지금 저거 하나 치려고 그러는데 빨리 해줘야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쪽을 치게 된 거죠. 근데 이거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데요. 이제 그렇게 아시고. 자, 그런데 우리는 6.25를 하는데 중국에서 6.25 중국 사람들 못 알아들어요. 한국전쟁 해도 못 알아들어요. 항메이웨이처, 미국의 대항을 원조를 했다. 항미용도라고 그러죠. 왜? 북한 얘네한테 혈택막이기 때문에. 지금 표면적으로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북한을 어떻게 보냐, 이거 아닙니다. 중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남북한이 남한 측에 의해서 통일돼서 중앙미군이 서울이 아닌 압록강에 있는 걸 가장 두려워하는 거죠. 통일, 좋은 얘기죠. 통일 대왕도 나오고, 우리 실내 프로세스 말해야 좋은 얘기인데요. 중국을 일단 거부해요. 중국이 원하는 건 북한식의 그냥 사회주의 통일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공군이 해방군이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시는 걸 원하는 거예요. 왜? 태평양선에 있어가지고 일본이 있고 미국을 견제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남한식에 의한 통일이 돼가지고 갔을 때는 중앙미군이나 주일미군이, 주일미군 아니고 일본군도 압록강에 와서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현재 만약에 중국이 북한을 안 도와주면 북한 쓰러집니다. 그렇잖아요. 석유도 그렇고 아주. 근데 왜? 이 북한이 돌아서는 순간 이 한반도 그동안 시행된 지역들은 크게 변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중국이 북한 도와준 이유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북한과 중국의 공통이 있다면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주한미군 축소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학술회의 만나서 얘기하고 중국에서 학술회의를 하는 한국에서 주한미군 철수시켜라 제발. 왜 필요하냐. 중국의 산동성 가면요 청도라는 칭다 청도 맥주가 유명하죠. 옛날에 거기가 독일 사람들이 거기를 한때 식민지로 있었죠. 그래서 맥주가 유명하게 됩니다. 거기 가면 산이요 높은 산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게 다 공군 기지입니다. 그 비행기가 한국 쪽을 향해 있습니다. 대련의 핵잠수 하는 것도 한국만 있고 한국 쪽을 향해 있어요.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에 여순에서 돌아가시죠. 한 1년 좀 대학에 있었는데 직선거리에서 여순에서 북한이 제일 가깝습니다. 그 위치에 중국의 항공모함이 있다는 거죠. 항공모함이 남쪽에 있어가지고 지금 조호대 아시죠? 겨울타임 조호대문제라는 생각을 그 문제. 그렇죠. 일본을 겨냥하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쪽에 와 있다는 거죠. 이런 거 여러분이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국은 왜 도대체 고려를 왜 놓치냐? 제가 90년대까지 국경대학 사학에서 고구려는 한국 역사에 그 교수들이 그랬어요. 근데 21세기 때 다 입장을 바꿉니다. 하다못해 KBS에서 인터뷰하는 데는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 변방의 역사. 좀 전에 문화대혁명 설명을 드렸죠. 문혁 때 그 자기네 그 선배들 지도교수들이 돌아가시지 않은 거예요. 어영학자들이죠. 주관 있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잘못 얘기하면 죽습니다. 고구려는 중국 변방의 역사라는 거죠. 그 얘기는 어떤 거니? 95년도에 미국 총리가 되잖아요. 그 당시에 한국의 정홍원 총리였던 걸 기억하는 분이신가? 정총리인가? 아니, 정원식 총리님이실 거예요. 선생님, 제발 좀 한국 사람들 얘기 들어와. 제발 그거요, 니네 딸이, 저기, 우리 동서서 그 얘기 좀 하지 마라. 근데 그 얘기는 그 훨씬 전에 있었는데요. 1970년도 초에, 이제 중국의 문화대혁명 한창일 때, 북한의 이제 김일성이나 학자를 모태평한테 보냅니다. 보내고 하는 얘기가 문화대혁명이 얼마나 정말 그 당시 대단했습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그때 그 당시 국제정세가 미국이 닉슨을 불러가지고 태평하게 하고 그걸 시기인데 사람 저기 모주소 같은 우리 땅을 돌려도 무슨 얘기야? 동국상성 원래 우리 땅을 돌려달라고 사실입니다. 어쨌든 기가 막히죠.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대파 싸웠죠? 그래가지고 한동안 저희 관계 안 됐어요. 근데 김일성이 계속 우리 땅인가요? 아무리 학교들 무슨 그 우리 땅인데 집안이 죽어돼가지고 어떻게 또 기가 막히고 있네? 무슨 소리야 이게? 거기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거를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92년 8월 10일 한일 수교 이후에 한국 사람들도 잘못되고 백선에 꽂아야 되고 중국에서 장백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조선시대 때는 장백산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장백산, 백선은 사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 그 집안식 보면 수도 국내성 아닙니까? 우리 땅이다. 태극기고 지금 못 들어가면 한국 사람들 본다죠. 거기. 중국에서 긴장한 거죠.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다. 왜? 이 중화하게 한족을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게 이란 오랑캐이거든요. 오랑캐다. 이게 조선이나 월남이나 베트남 이게 다 이쪽을 내고 금수라고 얘기하는 거 뭐냐? 제3세계권이다. 이게 중국 사람한테 의식이 아직도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시스템이 있기 위해서는 여기 주군을 비롯해서 어떤 형이 조공과 책봉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때되면 갖다 바치는 거죠. 들 갖다 바치면 어떻게 되죠? 난리 나죠. 근데 사서에서 기록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를 그냥 가져오는 건 열이 돼요. 물질적인 문제. 다른 걸 고통받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말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이소사의 사대주의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제가 아까 소중화 사상을 얘기하면서 그렇고 중화주의가 사대주의다. 이게 백자가 그 양태왕하고 정치문답에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섬겨라. 쫓아가라. 이게 사대주의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조선시대 때 육아를 받아들이고 성리학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얘는 사대주의 완전히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정신을 어떻게 지금까지 중국에서 계승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생긴 우리가 조선족들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조선족이 우리가 조선조선이니까 자꾸 북한 냄새 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인인데 조선 사람이 될 거예요. 구한말 시대 때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어디로 가요? 만주로 넘어간 거예요. 아시겠지만 그 북한하고 제일 가까운 남한강 두만강 넘어서 바로 그쪽은 대부분 북한 사람들이에요. 왜? 제일 가까운 데 가서 빨리 지금 자리를 잡은 거죠. 그리고 안에 흑룡강이라든가 회룡장 그 내륙으로 가면 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안 있어요. 먼저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북중관계에서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요 타고 침체를 써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거기서 바로 건너갔기 때문에. 그 좀 더 들어가면 우리 남한 사람들, 경상도 전라도에서 간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구한말 시대 때, 그리고 구한말 시대 넘어서 일제시대 때 한국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만주로 건너가죠. 그 사람들이 2차 대전 끝나고 그 신중국이 들어서면서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중국에서 조선족이다 해서 끌어들입니다. 앉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에 있는 걸 제일 높고 미국에서 제일 높은데 왜 중국은 제일 높으라고 못하느냐? 중국 것을 하지 말랍니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소수민족이니까. 왜? 이 문제가 들썩거리면 그 다음에 티벳 문제, 그리고 시카고 우르무치 문제가 터지게 돼요. 그리고 외몽고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족이 우리 민족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2000년 초에 시청 앞에서 이제 권리가 있었습니다. 좀 여권 좀 한국 여권으로 해달라. 조선족 아니다. 그거는 중국 사회에서 중증이 독도한 사람이다. 중국 사회에서 그래도 젊은 사람들, 돈 버는 사람들은 얘기를 하자면 너는 어느 나라 사람 없나? 중국의 조선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문제를 중국에서 정식으로 얘기해서 중국에 있는 한국 동포는 조선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백산족이 뭐냐? 백사민족입니다. 백사민족 국장이라는 뜻인데, 조선족 아닙니까? 2000년도 중반에 중국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 거 보니, 중국에 이제 무난한 정치적으로 보도하는 종 방송인 채널이 있는데, 백산족이 등장했어요. 이거 조선족입니다. 중국 그 연길에서요, 백성을 나가면 연길시가 있고 백산시가 있습니다. 백산시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조족에 많아요. 근데 백산족이 나요. 분리해버려요. 민족 분리 정책을 하는 거죠. 이쪽 얘기하는 겁니다. 조선족, 이 부분. 네. 이거 언론에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남북한 통일되면 중국의 조선족이 200만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두려워서 중국에서 차단합니다. 자, 묘적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합니다.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중국의 이적이라는 당나라 이적이라는 장수가 고구려산 20만을 가지고 중국 내륙남부에 끌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한지 배가 안 되니까 우리 고구려 사람 풀어버립니다. 사천성을 가면 여러분 백집시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중국에서 유일하게 조선족 빼고 유일하게 백집시라는 곳은 사천성에 가서 있습니다. 거기가 옛날에 고선지 장군, 고선지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활동했던 곳이었고 우리 민족이 살았던 곳이죠. 그 도시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우리 고구려의 후손이라고 해요. 근데 역사가 너무 많이 오래됐죠? 10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 묘족은 중국 55개 소수민족에서 5번째로 많은 민족, 1000만이 넘습니다. 이 양반들이 아직도 그 민족 복장에게 고구려식의 민족 복장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우리가 얘기 못하죠? 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외교적으로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못하는 상태예요, 서로. 이런 부분은 그 중국 내에 우리 한국 문제는 조선족에도 또 있다. 이 부분을 알려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한중 관계가 딜레마가 있는데 아까 동북공정. 이 동쪽이 공정이라는 프로세스를 얘기하는데 과정을 얘기하는데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나쁜 거니 고구려 역사를 자기네 역사로 만든다는 거죠. 왜? 통일 이후에 한반도가 확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북공장만 있느냐?
서풍동도 있어요. 우르무치. 이쪽에 있는 위치가 이쪽하고 요 뒤에 이쪽에 나라들하고 민족이 다 같습니다. 카자흐스탄이 이쪽은 나라가 같아요. 얼굴 자체 생김이 틀리죠? 이쪽 사람들은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근데 여기에 무슨 자원이냐? 지하에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내장되어 있죠. 중국에 손을 묻는다는 거죠. 이건 언제 흡수했냐? 중국이 2차 대전 끝나고 우리 한반도에서 6.25 사태가 때 1950년 초에 중국이 이런 걸 흡수해버립니다. 국제사회를 딴 데로 돌리고 있을 때. 서양 티베트 아시죠, 여러분? 남아도. 달라이라마를 우리가 아직 못 만나잖아요. 중국은 사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티베트 역시 1949년에 강제 진압하죠. 이 역사는 상당히 긴데요. 시각계상 어쨌든 당나라부터 얘기가 나오는데 1940년 얘들 흡수합니다. 그리고 문화대혁명 때 티베트 안에 이 티베트 안에 수많은 사찰들이 있었는데 1300개를 없애버려요. 중국에서.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티베트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 사천성은 여기고 예. 자, 이럴 때 한류가 중국 속에 한국이 있습니다. 한류가 어떻게 성장이 됐느냐? 여러분 그 1970년대에서 80년대, 90년대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 가족에 한 사람밖에 못 났습니다. 일자리 정책. 그러니 80년대에 태어난 사람 빠리고 90년대 태어난 조링고 이걸 조링이라고 했거든요. 태어났을 때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까 부모는 둘 다 꽁쳐 일을 하고 할아버지들도 일하고 할머니도 일할 거 아니에요. 퇴직을 할 때도 연금이 나옵니다. 이 돈을 누구한테 갑니까? 하나밖에 자식한테 가죠. 그럼 얘네들이 문화가 있는데 빠리고 조리면 얘네들이 잘 나갈 얘네들이 성장할 때가 90대 후반 2000대가 되는데 중국 문화 콘텐츠가 거기까지 얘네들의 수요를 충족을 못 시키죠. 그래서 이렇게 한류죠. 1999년에 이제 쿨론 H.O.T. 이거 아세요? 얘네 국경에서 공연을 했어요. 난리 났었죠. 그래서 국경 청년부라는 유명한 기관지입니다. 거기서 한류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류가 더 왔다. 그리고 그 전에는 한국의 90대 목욕탕집의 그 사람들이나 그런 드라마가 있었을 겁니다. 그게 중국에서 센시션을 일으켰어요. 왜? 이런 유교 집안도 이런 유교 집안이 없잖아요. 위아래 그 장유유서 남존 여기 다 나오잖아요. 중국에서 상상도 안 되는 거거든요. 여자가 구석에 때렸을 때 남편 친구 오면 나는 누가 되는 건데 상상 못하는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러한 문화도 들어오는데 그 당시 사회 분위기 같은 거 그 CD 아시죠 여러분? VCD 이게 한국에서 보통 5,000원, 10,000원 이렇게 되는 걸 중국에서 한국은 300원 이상입니다. 불법. 엄청나게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류가 성공하게 됩니다. 사회적인 여건, 불법 CD를 쉽게 구할 수 있고, 저도 많이 구 있어요. 싸요. 미국 영화, 할리우드 영화나 한국 영화가 어제 나와서 이틀 뒤로 중국에서 나와요. CD를 살 수 있습니다. 300원에 살 수 있고. 엄청나게 뜨장합니다. 한국 드라마가 더 퍼지게 돼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요. 아까 빠리모하고 조리모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부모가 돈이 있거나 재벌 2세라든가 관할이 부모가 관직이 있거나 이런 친구들이 빠리모 조리모 80년대생 90년생이 있는가 하면 지금은 후이다에 본인 자체가 돈 사람들이 있어요. 문화대혁명 때 태어난 사람들. 여기 그저 없는 거 알았죠? 중국 개혁 개방을 통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중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중 국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말 얘네들도 맛을 봤어요. 동안이라고 어떻게 빠져야 되죠. 그래서 캐나다 밴쿠버 가면 그리고 뉴질랜드 가면 오스트레일리아 가면 중국 사람들이 오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콩 97년에도 많이 들어갔지만 대륙에서도 고위자들 많이 빼놓습니다. 고위자들의 아파트에서 많이 빼놨죠. 근데 시진핑이 들어선 다음에 시진핑 딸의 학원자가 다시 불려가면 그거죠. 이제 고위 자녀는 이제 해외 문화를 다시 불러들이고 있어요. 옛날에 강택민 노래 콘타도 다 외국가서 공부시켰는데 지금 불러드려요. 자, 이제 한류에 대한 문제가 두 가지인데 이 양반은 빠리모 조리모 20, 30대 애들은 한국의 문화 콘텐츠에 반하는 반면
후이날 자기가 개척해서 돈 번 사람들에게 부동산에 가는 거죠. 어디에? 제주도. 5만 불이면 되잖아요. 부업 투자하면 영수만 주는 거. 이거 저 싼 게 없어요. 중국은 상대적으로 집값 상당히 비쌉니다. 아시겠죠? 중국은 집을 사는데 땅은 비싸요. 땅은 빌리는 거예요. 얼마? 50년. 50년 뒤에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한국은 땅까지 살 수 있잖아요. 얘네한테 이것도 더 문제가 있어요. 오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 사람들 안 사요. 그 다음 그 뒤에 자산 계속 옵니다. 그건 대부분 중국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원희룡 지사가 그 제조자 것들은 상당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일단 오면은 안 갑니다. 그렇게 되고 자원들을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륙 문화의 키워드가 있어요. 자, 이런 중국이 우리한테 침략도 했고 좋은 것도 전해주고 우리한테 중국의 한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중국 사람들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인화가 냉자가 이제 공손출하는 제자로 이제 문답을 하는데 전쟁에 관해서 문답할 때 이 얘기를 합니다. 하늘이 주는 기회와 시간은 지리적 입장으로 땅의 이치를 당하지 못하고 땅의 이치는 사람의 화합을 이기지 못한다. 테스 플루디 플루로너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그 적벽대전에서 제가 분명히 하늘의 그 날씨 그 기후를 읽죠. 그러니까 바람을 불고 온다고 하죠. 사실 이 양반이 계산해가지고 그 날짜에 맞춰서 배를 띄우고 가야 이거는 천시라고 얘기합니다. 이 천시를 믿을 수 있는 게 뭐냐? 지적 입점입니다. 그 잉카의 마추픽추라고 있습니다. 얘는 스페인에 침공했을 때요, 지적은 최고였어요. 근데 이게 망한 이유가 있어요. 내부적으로 이 사람들이 싸움이 나는 거예요. 내가 내부한 사람이 이거 빼가고 저가고 간첩이 쓰던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지리적 입점이나 사람의 합을 당하지 못한다. 삼연초가 아시죠? 한나라의 유방과 초나라의 항과 싸울 때 나중에 항과 쫓겨갑니다. 쫓겨가지고 저녁이 됐는데 장량, 항우 밑에 있는 장량과 한신의 손에서 사면에 초나라 사람, 초나라의 유방아 이런 걸 부르게 되죠. 사람 싸우고 싶지 않아요. 무양성에 눈물 나죠. 다 포기하죠. 망하죠. 그래서 망하죠. 이게 사면초가 되는 거죠. 대립의 가지고 사람의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사람이 화합하면 사람이 규제하는데 공식이 있다는 거죠. 공식이 없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무협지나 아니 무협영화 보다 보면 그 대만의 김용이라는 분이 계세요. 무지 유명하신 분인데 김용이 다시 쓰는 이름은 너짜이자 아무 써보이지. 사람이 강화라는 세상이에요. 강화에서 이미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다. 모든 게 인간 문명에 의해서 얽히고 섞여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중국에서 빤씨가 어느 정도 중요한 거니, 북한 정맨, 북한 후맨, 스님의 얼굴을 안 가지고 부처의 체면을 살려줘야 된다. 이게 뭐냐? 내 아는 사람 빤씨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 종류가 나오는 게 매일 빤씨 관계가 없어. 무슨 너랑 관계가 없다 매일 빤씨가 되고 매일가 몰이라는 거 우리가 몰 상식이 우리가 없는 거죠? 없다는 거죠? 관계가 없다 매일 빤씨고 요가 너랑 관계가 있다. 이것도 관계가 있어. 나까지 빼다. 관심을 끌어낸다. 내가 어디 사람을 왔는데 취직을 하는데 나까지 하는 거죠. 네, 하는 거고. 관시와 내가 인간관계 네트워크에서 그렇게 노력을 한다. 중국에서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제가 아무리 오늘 당장 굶어주거든요. 여기가 이중승기. 제가 이 청주 사람입니다. 중국 사람은 충주에 오면 현대에 상당히 모든 걸 다 해서 성신성이 그 다음에 카우카스 끝까지 관계에 의지한다. 시험은 시험대로 보고요. 그 뒤에 질문으로 전환해서 관계에 의지해서 모든 게 되죠. 이런 부족분들이 상당히 심한 게 이제 중국은 그 유치원도 그렇고 수학도 이런 거 들어갈 때 그 지역 주변에 못 들어가요. 이거를 타 지역 사람들이 와서 들어가려면 그것도 뒤에 또 위치에서 도로치면 올라가도 그 돈이 상당합니다. 네, 또 하나는 중국 사람들이 호구를 마음대로 익히지 못합니다. 우리는 부산에 살다가 충주로 오래 살 수 있어요. 중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락받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관시는 친구도 이제 등급이 나눠져요. 처음 보면은 새로운 친구. 좀 몇 번 봤습니다. 그리고 라오펑형, 오래된 친구. 그리고 친구가 너무 오래 봤어요. 그러면 형제 집안 사람이에요. 슈이. 내 어머스 슈이. 우리가 형제야. 친구들은 엄청나게 가까운 집안 사람처럼 가깝다는 얘기가 돼요.
그런 게 이제 중국이나 관심 문제고요. 이제 중국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보면은 뭐 못 믿건 뭐 중국 빤스만 이렇게 못 믿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색이 빨라요. 중국 고대에 은나라가 있어요. 은나라가 주나라 무왕에서 주무왕에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은나라 사람들 농사하시는 사람이에요. 멸망되면서 뭐를 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장사를 시작해요. 그래서 나온 게 그 사람들을 은나라 상에 장사를 상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은나라 사람은 상인이라고 나오죠. 3000년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모든 걸 계산해 된다는 거죠. 자, 진시황이 청아통이랍니다. 이름이 그 인정인데, 인정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시황 만든 것도요. 진시황이 한 게 아니에요. 여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천하의 재산가의 장사꾼이죠. 자기 10개가 3천을 벌어낸다고 하죠. 나중에 여신춤추 쓰죠, 이 양반. 이 양반이 만든 거예요. 강희 왕자가 그 남쪽에 순찰을 나가요. 돈 굳이 많이 든다. 황제가 한 겁니다. 그거 황실에 돈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고신과 소금장수, 중국의 청나라때 소금장수가 돈이 제일 많았습니다. 이 양반이 돈 대서 다니는 거죠.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계산해서. 네, 런수함으로 태산, 인사무리와 천사이라 사람의 계산이 하늘의 계산을 당해내지 못한다. 중국 사람들이 굳이 많이 쓰는 말입니다. 다사승, 소산, 불수. 이거는 그 손자병법 그 시계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많이 계산해서 싸워라. 그래야지 이긴다. 그리고 우리는 사주팔자를 본다. 얘네들 사주팔자를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쏴님, 사주팔자를 계산한다. 계산. 이 쏴님이랑 계산하다. 영을 계산해본다. 심사, 암표를 계산해라. 뭐든지 계산하고 결정을 한다는 거죠. 왜? 앞에서 웃어있는 하우가 혼자 있죠, 아시죠? 우리 중국에 보면 띵화 이런 거 있어. 이게 정말 칭하오 그죠? 대단히 칭이 베이 하우가 대단히 좋다 있거든요. 하우 좋다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니죠. 거기서 이 계산을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생각에서 우리에게 중국 과연 무엇이냐 정리를 하는데요. 중국의 영토는 세계 3위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44배 되는데 사실 중국이 44배라고 해도 못 쓰는 땅은 많이 있습니다. 44배가 되고 인구도 14, 외환보유도 최고. 이러한 중국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냐. 과거에는 우리 국가 안보와 경제가 중국과 같이 갔어요. 이 중화질서 안에서 조공이 있었고 채공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 당시의 무역은 조공체계라는 하에서 중국과 같이 맞물려 갔습니다. 인상 팔고 거기서 또 정도 도자기도 팔고 가져왔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국가에 무슨 일이 있으면 이거는 애매한 얘기인데 사실 명나라가 청나라에서 멸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요. 그 당시 임진왜란 원인도 있어요. 임진왜란한테 명나라에서 또 도와줍니다. 한국을.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문제에서 여러 가지 어쨌든 중국이 많이 도와준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 안보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는 안보와 경제가 같이 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보는 아직도 주한미군, 미국하고 해야 돼요. 경제는 중국하고 손을 뗄 수가 없어요. 삼성이 수하니까 크게 짓죠. 현대 자동차가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것보다 국경 현대 자동차가 벌어들이는 게 더 크죠. 그래서 이번에 중국 그 총칙의 현대 자동차 문제 또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끊어요? 그러니까 한중 FTA 하면 너무 필요하고 할 텐데 이거 손을 못 내니까 이거 중국하고 경제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보는 미국과 걸려 있어요. 그래서 항상 딜레마인 거죠, 우리가. 이게 현실인 거죠. 자, 중국이 겉으로 보면 우리한테 다 했는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 지난번에 그 생신 때도 시진핑이 특별히 편지도 써주시고 좋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죠. 그러나 과연 그 이면에는 우리 동해의 바다, 서해바다 아시죠? 알크리선 중국 엉뜨죠? 그거 중국 중앙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죠. 이제 저쪽과 동해까지 와서 저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요커가 와가지고 요커가 여행객을 요커를 한다. 우리가 사정 많이 해준다.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샤오미라는 게 있어요. 중국의 핸드폰입니다. 이 샤오미라는 회사가 뭐였냐면 처음에는 핸드폰을 하청받는 업체였어요. 하청에서 조립해주는 업체가 워낙 짝퉁을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지금 삼성 앞질렀어요. 우리 한국 태평양과학에서 하는 그 설화수 그게 이제 중국에서 인기인데 그거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돈을 쓰게 중국 정부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영국입니다. 한국의 면세점이 중국 사람들하고 이제 장사를 해요. 이 양반들이 만약에 안 온다고 설명했을 거예요.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대책을 해야 돼요. 중국의 그 대학 신청인데 150개가 넘는 대학에서 한국어 전공 학생들이 있습니다. 해마다 쏟아지는 게 3만 명이에요. 해마다 쏟아지는 게 3만 명. 얘네들 한국인이래요. 제주도에 5만 달러면은 5만 달러가 50만 달러네. 그죠? 50만 달러가 5억이죠? 50만 달러 집을 줘요. 93만 줘요. 중국 사람들. 얘기했죠? 그 사람들 와요. 와가지고 갈까요? 안 가요. 50 사람들 안 가요. 그냥 계속 거기서 묻고는 끝나면 오늘 나중에 중국가 됩니다. 이거 100%입니다. 그럼 중국 안 해요. 이러면 우리가 계산을 하고 중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보자는 얘기죠. 밀려오고 있어요. 문택종이 그런 말을 해요. 장장 호랑이처럼 장강은 진물이 암흑을 일어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니? 살아가 물건은 늘 바뀐다. 과거에 한때 고마웠고 한때 침략했지만 지금은요. 우리 영토를 한반도를 미국 옆이나 또 안 좋은 편인데 미국 옆 딴 데로 옮겨가기 전에는 우리 중국하고 가야 돼요. 14억인데 한족 외에 55개 소수민족이 있는데 55개 소수민족을 이 하나님부터 살아나가는 것도 얼마나 또 틀려요. 산동 사람들 풍습이 있고 저기 절강 사람 풍습이 있고 북동 사람 풍습이 있어요. 뭐 북경에서 권력 자랑하지 말고 상해선 광동에서 돈 자랑하지 말고 중경 오면은 결혼한 거 남자도 후회한다고. 습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피부가 되고 화장품 안 팔려요. 중국을 각 지역적으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 기회가 오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을 가요. 중국 가요. 우리한테 항상 선한 양의 모습으로 우리는 같이 갈 수 있을까 고민해보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아까 금방 말한 서남공정이나 그 서북공정 같은 경우, 티벳 같은 경우는 지금 리차드 기어들 그 미국에서 지금 영어를 좀 많이 다니라고 해서 독립시켜라. 안 시킵니다, 절대. 거기 또 자고 장난 안 되거든요. 유도 칭찬자의 후파 외차이샤 청산이 남았는데 뗄까 걱정을 해라. 중국 사람들 묻지만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모택동 전에만 해도요. 옛날에 그 20세기 초에 한국에 황사가 들어보셨어요? 그 당시 한국 일제시대 때문에 야 중국에서 황사가 와가지고 걱정된다. 이런 거 시국에서 한 번도 안 나왔었습니다. 중국 내먹고 황사를 그 뽑아 쓴 거예요. 이쑤시개만 뽑아 쓴 겁니다. 왜? 청산이 남아있는데 유도 칭찬자 북함에서 때가 걱정을 왜 하냐? 청산인데 그거 또 심어도 된다는 거죠. 청산은 사고방식이에요. 배에서 우리는 황이 바다에 어갈 때 언제나 들어가고 언제나 하지 마세요. 좋은 시기를 결정되는 가서 결과가 또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항상 싹쓸이하고 해병들 지키는 데도 한계가 오는 거죠. 이 사람들 생각 안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람들의 미련을 알아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커가 다가오고 물건 살 때 좋죠. 이게 언제까지 지속적인 지속 가능 콘텐츠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고 중국 사람들은 무작정 제주도에 신고제는 동계올림픽 평창 쪽에서 지금 결혼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팔리면은 제 땅 안 팔리면 중국 사람들 더 가겠다. 큰일 난다는 거. 그러면 안 나갑니다. 그럼 또 거기서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면 되냐. 한국은 아까 전에 미국하고 손가락을 우리하고 손 잡아. 손 잡았을 때 과연 너희들이 우리들의 체제를 유지시켜줄 수 있겠느냐. 손자를 보여서 지피지기면 100점에서 벗어나는 거죠. 일본 사람들은 사업을 할 때 먼저 싸운다고 합니다. 먼저 시커 싸운 나중에 싸움이 돼요. 나가지 않겠어요. 비즈니스 파트너. 한국 사람들은 처음에 좋아요. 나중에 싸웁니다. 항상. 민족적인 성격을 그런 하나의 감면인데요. 그런 부분을 이제 보면 되는데 이 보통 화해운동이라는 건 이게 논문에서 이것도 이제 공자하고 자로하고 얘기 나왔던 얘기죠.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저 사람 싫어 죽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얘기 나오는데 타인과 좋아하는데 그 안에서 말이야. 따라가지 마라.
악수하고 이렇게 갈 수 있죠. 따라가서 말하는 게 화해구동 정신이죠. 이게 중국 사람들입니다. 싫다고 뭐라고 안 해요. 중국 사람들은 초등학교 들어가서 1학년부터 6학년, 1학년 일반 1번이면 6학년, 6학년 일반 1번이다. 그냥 끝까지 올라가요. 대학교 들어가서 4년 다닐 때 6명의 거기 중국 무조건 기숙사입니다. 대학교. 6명이 한 방에서 4년 내내 살아요. 유놈 있잖아요. 얘기 표현 안 합니다. 아이고, 그게 정치고, 이 부동돈이라는 건 나중에 현대에서 부동돈이라는 게, 주을 내가지고 붙인 거죠. 쌍방에 같은 것중에 다른 것도 땡겨더라. 고구려 문제 가지고 전에 이제 동북아 역사재단, 그 당시, 2000년 초에 고려대 최강식 교수님 계실 때 그분하고 얘기가 있었어요. 중국하고. 야, 이거 고구려 문제 제발 이러지 마라. 이거 아니지 않느냐. 학자들끼리 얘기하는데, 중국 국대에서 얘기하는데, 부정적이다. 똑같은 우리 필요한 것만 얘기하고 그런 건 서로 얘기하는 건 내면주자. 내면주자인데 그건 나중에 언제 터지죠. 물론 터지게 되겠죠. 이게 중국의 기본적으로 우리도 지금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이 화해우동, 부동돈이 이 정도로 가자.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한국과 한국이 있어서 중국이 기회고 상당히 많은 블루오션이 다가온다고 하지만 그 안에 상당히 많은 함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면서는 부역행위 결정이라, 연못속에 물고기를 달아오는 누가 뭐합니까? 물러나서 그물을 짜야죠. 이제 짜야죠 되는 거죠. 중국에서 한 젊은이들이 3만여 명이 매년 쏟아지면서,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또한 동북공전이나 고구려문에서 3,000명이 넘습니다. 학자가 한국에서 공부해서 우리는 가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세민의 형이 이건성입니다. 옛날에 당나라 때 혐오문에서 이건성을 이세민이 혐오문에면서 죽여버리죠. 이건성의 책사가 미증입니다. 원래 이건성이 그 책사를 미증에 말하자면 이세민이 태종이 안 됐습니다. 왜? 저 이세민은 나중에 후안을 만들 사람이니까 죽여버리자 그랬는데 이건성이 우리 아무 그럴 사람 아니야 그랬죠? 결국 이세민이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세민이 멋있는 게 형의 책사했던 위증을 쓰게 됩니다. 자기 책사를 고용하면서 멋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 얘기하는 게 위증하고 시공 문담에 나라를 가지는 문담을 하는데 뭐라는 거니? 이사일이라는 가진 책이다. 역사를 더 이상 국가에 통합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중국을 우리가 상당히 기회이고 우리가 또 기회가 아니라고 우리가 부정을 한다고 해도 중국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중국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너무 좋은 거고 우리가 앞으로 문제될 것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중국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려봤습니다. 끝까지